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스피는 소폭 내리고 코스닥은 또 소폭 오름세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초반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자동차 섹터 쪽에 좀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수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은행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주 다들 아시겠지만 안심대출 갈아타기 관련해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화학 섹터 쪽에서 롯데케미칼의 좀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섹터 쪽들 중에서는 캐스트 코리아의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들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유주들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 섹터라든지 인터넷 포털 섹터들 장 초반 강세에서 조금씩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이버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단은 고점보다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IT 부품류들이 좀 오늘 회복하는 모습들이 소폭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사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슈프리마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UIL도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 섹터 쪽에서는 대한해운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삼성 SDS라든지 제일모직 등도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지수의 하락에 좀 일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내수 섹터 쪽에서는 SK 이 텔레콤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CJ제일제당이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쪽도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강한 반등에 빗대어서 반대로 좀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제약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하락하는 그 종목부터 좀 점검해 보죠. 대형주들, 그동안에 외국인 매수와 함께 좀 강한 움직임이 좀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대형주 쪽에서 좀 많이 포착이 좀 되네요. 현대차도 지금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투싼 새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은 조금 더 이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환율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를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단기간에 가격적으로는 저항대였었던 거의 19만 원 부근, 계속 말씀드렸던 19만 원대 부근까지 거의 진출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7만 원대 초반에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잘 이탈되는지 여부 계속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눌림목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7만 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조정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SDS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SDS 1.6%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음봉을 한 이틀째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삼성 SDS 계속 말씀드릴 때 27만 원의 강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시는 분들도 보유하신 분들도 이 가격의 지지선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일단 27만 1,500원 찍고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7만 원이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 급락 뒤에 반등하고 지금 다시 눌림목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자체로는 28만 원 부근이 되겠죠. 28만 원을 강하게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행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28만 원의 회복력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종목 오늘 21선 좀 살짝 이탈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다시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섹터였습니다. 오늘 반대로 현대차가 빠지니까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LG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일정 부분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답사한다고 친다라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2,000원, 32,000원권을 강하게 좀 지지하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 지지한다라면은 일단은 뭐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가격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2,000원 지지선으로 두시고 일단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 쓰시면서 다시 한번 뭐 다음번 반등을 노려서 한 34,000원, 35,000원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도 대부분 조정권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잘 오르다가 오늘 한 소폭 밀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그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네, 화장품 주식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블 CNC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종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에이블 CNC는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화장품 섹터 많이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눌리는 흐름은 아니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사물인터넷 섹터 쪽에 급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콤의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조금 더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유가가 한 4%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정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롯데케미칼도 한 2.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점검을 해주시죠. 네, 롯데케미칼도 지금 상승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이 207,000원 부근에 저항을 좀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약 19만 원 강한 이탈 없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SKC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C는 좀 다르죠. 롯데케미칼은 막혔지만 SKC는 뚫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을 뚫은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SKC 35,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한다라면 직전 고점 부분이 3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33,000원 기준으로 강한 이탈 없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전략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 섹터 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이랑 SKC, LG화학 뭐 이 정도 탑픽 정도로 보셔서 대응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이 대장주 다음 카카오를 좀 보죠. 바닥 확실히 나온 건가요? 지금 1% 이상의 플러스권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 초반보다 상승폭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도 기술적으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11만 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은 12만 원에서 21선이 위치한 12만 한 4, 5천 원 정도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하락하고 있는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방송 보시고 뭐 11만 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좀 관망하시고요. 다음을 보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1만 6천 원 기준으로 보시면서 11만 6천 원 강하게 좀 이탈하는지 여부 11만 한 7천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11만 7천 원대 강하게 좀 이탈이 없다라면 일단은 뭐 중기로 가실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다시 한번 좀 AS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한스바이오도 일단은 장 초반 23,000원 찍은 이후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 찍고 난 다음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한스바이오매도 다른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섹터 쪽에서 비교해 본다라면 그동안 상당히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저점권에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스바이오는 5월달 식약청에서 이제 인공 가슴 성형 보형물에 대한 허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내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올해 내내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쪽에서의 뼈 이식제 관련된 허가 부분도 분명히 4월, 5월달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섹터 쪽으로 본다라면은 한스바이오는 지금 22,350원 정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2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품주들 좀 잠깐 좀 점검해 보죠. 지금 무선 충전주들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크로바이텍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상태고 캠트로닉스, RF텍, 이렌텍 모두 한 4에서 6% 정도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강한 섹터죠. 지금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무선 충전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케이스 관련된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존의 카메라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던 흐름이 일단 좀 약간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흐름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바 하이텍이 지금 상한가에 다시 좀 진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까지 강하게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갤럭시와 관련된 종목들은 출시가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대 지난번 고점대 부분이 한 5,500원대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은 약 한 6,000원에서 6,400원대 구간에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좀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또 같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UIL도 함께 봐드린다라면 지난번 고점 18,000원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UIL 실적에서는 절대적으로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았던 16,0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쓰시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 16,8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유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